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를 위한 준비 또 차근차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보기 시시각각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스타 유창희 대표 나와 계시고요. 교보증권 영업부 양효선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 막판 들어서 코스피가 조금 올라서면서 마감이 되긴 했네요. 네. 오늘 장중에 이 지수의 변동폭 자체는 버라이어티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코스피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2018포인트. 뭐 이 그래프가 오늘 하루의 그래프인데요. 출렁출렁하다가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아주 소폭의 상승입니다. 물론 어제 살짝 뭐 전반적으로 어제만 빼놓고 본다면 이번 주 내내 빨간불 켠 거나 다름이 없네요. 어떤 이슈가 잡혔는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뭐 많은 좋은 종목들도 있긴 했는데 코스닥 시장 쪽부터 살펴보고 올까 합니다. 코스닥 시장 내에 제약주, 헬스케어 관련주 등등해서 좀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음 주로 이제 예정이 된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이 매번 부각되고 있는 오늘입니다. 오늘은 제약 관련주들이 부각이 됐는데 과연 어떤 좀 전망을 들을 수가 있을까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뭐 관련주들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네. 개별 이슈도 참 많긴 한데 개별 이슈 다 빼고요. 네. 정책 이슈만 놓고 본다면 메리트 있습니까? 정책 이슈만 본다면 메리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뭐 정책 이슈뿐이 아니라 뭐 바이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력은 뭐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올해 뭐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뭐 일단은 박당선인의 이제 헬스케어 업종 자체를 언급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요인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갤럭시 4에 이제 갤럭시 S4에 이제 헬스케어 기능을 좀 탑재된다. 네. 뭐 저도 아직 기계를 못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어떻게 탑재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감을 작용하면서 오늘 뭐 관련된 기업들이 뭐 대거 상한가를 가거나 최소 뭐 한 10% 전후로 급등세를 보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 삼성전자 관련해서 제가 기사를 좀 이렇게 프린터 해와봤거든요. 네. 갤럭시 S4의 체중, 혈당량, 맥박수 모두 체크할 수 있는 별도의 기기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뭐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설명하고 있고 비트컴퓨터가 이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해서 헬스케어 솔루션을 뭐 선보인 바 있다 하고요.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다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뭐 이러면서 들썩들썩 관련주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유창희 대표님 이런 뭐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그렇고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새 정부 출범 관련해서 이제 주목받았던 제약주들도 그렇고 전부 다 통합해서 제일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 있다면 뭐가 괜찮아 보여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수 종목군들이 오늘 차트가 되게 이뻐졌어요. 예, 그러니까 고점을 돌파시키는 장대 양봉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삼성 갤럭시 관련해서 뭐 기존에 부품 업체들이 많이 올랐었더라면 약간 시각이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테마주가 좀 바뀌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 좀 뽑아봤는데 뭐 차바이오의 셀트리온, 메디톡스, 뭐 인포피아, 슈원스 같은 종목군들은 이제 막 매물대를 돌파시키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기세 좋게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큰 조정, 기간 조정, 약간 소폭의 기간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기술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주신 종목 가운데 메디톡스는요. 오늘 7거래일 연속 상승이던데요. 네, 7거래일 연속 그리고 폭도 정말 컸어요. 그 조금 이 다른 종목들은 몰라도 메디톡스 이렇게 막 연속으로 매번 올라온 종목들은 조금 눌림 나왔을 때 접근하는 게 그렇죠. 예, 네, 메디톡스 같은 경우 뭐 7거래 연속 올라와가지고 뭐 가격대도 10만 원대면 좀 부담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바이오주들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이오주들은 모든 종목이 다 가격 지금 부담감은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얼마가 적정 가격이라 말할 수는 없고 일단은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앞에서 언급했던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일 수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대형 그 바이오주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 같은 종목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뭐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은 관련된 기업들도 꾸준하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바이오 업종군들은 올 초부터 계속 좋은 뉴스는 나왔습니다. 나왔었는데
부각을 못 받았던 것뿐이지 종목별로 보신다라면 긍정적인 뉴스는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들을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좋게 본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양유선 대리님의 시각도 궁금해요. 제약주, 바이오 뭐 관련해서 오늘 시장 어떻게 흐름을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새 정부 출범 관련해서 계속 뭐 여러 가지 뭐 테마주들이 이제 형성되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정책 관련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으로는 뭘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일단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헬스케어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었던 거는 삼성 관련해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신정부 출범에 관련해서도 있습니다. 제약 관련주 외에도 신정부 출범으로 해서 정책 관련 수혜주들을 제가 좀 뽑아왔는데요. 일단은 한 4가지 정도의 대책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가 가장 강조를 했던 부분이 IT와 융합을 하는 스마트 쪽, 스마트 융합 정책이 있는데요. 스마트 융합 정책으로 관련해서 스마트 인프라, 창조적인 스마트 융합형 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이제 통신 체계를 만드는데 관련한 종목을 해서는 통신 3사와 엔텔스, 이런 종목을 뽑아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스마트 홈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KTH, 네, 그리고 스마트 교육 쪽으로 해서는 그 교육 제도나 참여 주체들 그리고 교육 방법 등을 이제 총괄해서 포괄하는 선순환 체제를 좀 육성하기 위해서 관련 종목으로 해서는 웅진씨 급이 정도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헬스 관련 종목으로 해서는 JVM,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로 해서는 세계적으로 지금 에너지 부족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그 공동주택이나 신재생 에너지들을 좀 의무화할 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드 쪽으로 해서는 좀 LS 산전 정도로 뽑고 있고요. 네네. 예, 그다음 대책으로 해서 식품 안전 대책. 예, 박근혜 정부가 이제 4대 악 중에 하나로 뽑은 것이 바로 불량식품인데요. 네, 불량식품 참 맛있긴 한데. 네. 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제 위생적으로 해서 식자재를 유통하는 업체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는 현대 그린푸드와 CJ 프레시웨이 정도 뽑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에너지 정책으로 해서 에너지 혁명의 최대 화두가 바로 이제 앞으로는 셰일가스 중심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NLC 셰일가스를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와 민간 기업과의 공동 투자로 해서 LNG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SK 정도로 관련 업종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LED 관련해서는 금호전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대리님이 생각하시는 탑픽을 이렇게 넣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관심 있게 이런 종목군들은 좀 사봐도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 이제 출범 공식적으로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가 한 수개월 동안 쭉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진득하게 조금씩 길게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유창희 대표님. 수개월 진행되기보다는 일단 지금 일시적으로 좀 진행을 시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또다시 이제 해외 시장 변수가 또 돌발면서 다 남아있기 때문에 네, 네. 거기에 또 포커스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단기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양유선 대리님은요? 저는 1분기 내에는 조금 효과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대감이 좀 형성이 돼서 단기적으로 좀 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정책적으로 해서 이제 좀 예산을 좀 투입하는 부분이 1분기 때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유효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박근혜 정부 출범과 맞물려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추려서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종목들 잘 체크해 두셨다가 흐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말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을 내는 것도 괜찮은 종목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슈 좀 부각된 종목 점검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IT 또 넣어봤습니다. 확인하시죠. 어제는 전기전자가 쭉 올라가면서 그러더니 오늘은 또 IT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비롯해서 대형 IT주들이 이제 숨고르기 들어가는 모습이더라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팔전 물량도 좀 흘러나오는 것 같고 오락가락합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어떻게 시각 갖고 계세요, 요즘에요? IT 시각은 항상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긴 한데 네. 전문가들의 시각 들어보면요. 좋긴 한데 꼭 포트폴리오에 넣어두래요. 네. 넣어두는데
먹을 건 그리 많진 않다. 이렇더라고요. 그 먹을 거 많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중소형 IT 부품업체들은 솔직히 먹을 게 좀 별로 없어 보이긴 해요. 너무 많이 오른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상승 주도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각이 이제 작년에 이제 세계 가전 그 쇼가 있었고 이번에 또 이제 휴대폰 모바일 WMC, 콩글 네. WMC 또 이제 시각이 변화되면서 또 스마트 부품주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종목별로 조금 구분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업종 자체가 또 이제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들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의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터치 패널 뭐 이런 쪽에서 좀 바뀌어가지고 반도체 쪽이나 혹은 이제 LED 쪽, LED는 뭐 저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쪽 시각이 좀 변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좀 종목별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어쨌든 이제 지수 자체가 코스닥도 좋지만은 코스피 시장이 어쨌든 최근 들어서 더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도 자주 띄기 때문에 지수와 관련하면 대형 IT주도 가야 된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뭐 종목을 좀 본다라면은 좀 중소형 종목군들은 좀 부담감은 있지만 반도체나 뭐 LED 관련해서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네. 뭐 서울 반도체,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LG전자 뭐 이런 종목군들은 뭐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LED 관련해서는요? LED 관련은 아까 말씀드린 서울 반도체라든지, 맞아. 예, 아까 뭐 금호전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뭐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LED 시장 자체가 뭐 몇 번씩 말씀드렸고 다른 분들도 말을 해서 아실 겁니다. 매년 한 내후년까지는 매년 시장 캐파가 거의 한 100% 가까운 시장 캐파가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LED 관련된 수요는 급증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IT를 보더라도 시각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 디스플레이, 그동안 터치패드 관련한 말씀을 쭉 해주셨다면 이제는 조금 시각을 약간 좀 몇 각도를 바꿔서 LED, 반도체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주장창 봤었던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이제 좀 접어둬야 되는 것일까? 양윤선 대리님 생각 어떻게 보세요? 스마트폰 관련주를 아직 접어들으면 안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 장을 보면은 IT 쪽이 좀 숨고르기 좀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삼성전자가 150만 원을 좀 안착하기 위한 그런 조정 구간으로 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 대신 이제 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이 강한 유입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제 생각에는 한 전고점까지 160만 원 정도 항상 이렇게 목표를 두고 관련 IT 스마트폰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있는지 다시 한번 쭉 점검 필요할 것 같아요. 삼성과 관련된 종목들, 부품주들 예. 뭐가 있을까요? 부품주들 관련 화면을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나와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윤선 대리님 준비 많이 하셨네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갤럭시 S4 관련주 해서 이제 먼저 시작되네요. 관련 종목들 이제 보면은 IT 그 스마트폰 관련을 해서 이제 종목들이 있는데 카메라 쪽으로 해서는 모듈과 렌즈 쪽을 일단은 좀 유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PCB와 반도체 업종, 그다음에 안테나,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배터리와 그리고 반도체 케이스 쪽이 있는데요. 지금 시세로 본다면 케이스 업종들이 지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케이스 업종들을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가능성을 이제 좀 유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신규 매수한다고 한다면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목별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갤럭시4에서 관련한 종목을 해서는 세코닉스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네. 세코닉스가 렌즈를 해서 올해 2,290억 정도로 해서 EPS 3,300원에서 아직도 좀 저평가 구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UIEL로 해서 삼성전자가 베트남으로 진출해 있는데 최대 그 수혜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2,500만 달러의 투자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도 저평가인 주가로 확인이 되고요.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으로 세코닉스 이게 이제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물론 2%대 이제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이번 달 들어서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한 이번 달 들어서만 30% 훌쩍 한 35% 정도 주가 이미 올랐는데 부담스럽지 않아요? 부담스러운 구간이니까 신규로 매수하신다면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정 시 매수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코닉스와 UIL, 유언컴텍, 인프라웨어까지. 인프라웨어까지.
네, 예. 갤럭시 S4. 반도체와 AM OLED 관련주도 함께 좀 점검해 주시겠어요? 아까 화면을 보니까 여러 종목들 나왔었거든요. 네, 단기 유망으로 다음 주부터 한번 좀 저가 매수 한번 들어가 보실 수 있는 걸로 해서 AP 시스템 정도로 한번 볼 수 있겠는데요. AP 시스템은 많이 빠진 다음에 반등을 한 차례 시도했다가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뭐 다른 종목들을 본다면은 SFA는 지금 좀 많이 상승한 것 대비해서 AP 시스템 좀 많이 부진했는데 키 맞추기 작업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종으로 해서 제가 지난주 추천드렸던 유진테크가 지금 큰 폭으로 이제 급등하진 않았는데 스물스물하게 이렇게 계속 올라왔습니다. 아직까지 목표 주가 2만 원을 지금 아직 보고 있는 상태라서 여진 아직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갈 것 네.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음 주까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없을 때 추천이 됐던 종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다음 주에 또 그 2만 원 선까지라고 하셨죠? 네. 오늘 마감 가격이 18,850원. 충분히 목표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라는 그렇습니다. 자신감 보여주고 계시니까 한번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 홀딩 관점으로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IT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시장 판단하고요. 다음 주 위한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네, 이제 한 주의 마무리. 코스피 상승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주 조금이긴 했지만요. 근데 장중에 쭉 올라갔다가 밀려난 거 보고 이거 뭐 우려가 있어서 밀려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님? 글쎄요, 좀 장중에 올랐을 때도 왜 올랐지 하는 생각을 좀 했을 정도라서 뭐 10분 만에 내려온 거는 그럼 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10분 만에 오르고 또 네. 10분 만에 한 15분 만에 빠지고 네. 해가지고 뭐 큰 이슈는 없다 봐요.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주말 이태리에 대한 뭐 억지로 말을 하자면은 뭐 그런 거하고 차익 매물이 또 쏟아진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시장 자체는 뭐 어쨌든 해외 증시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어제 오늘 다시 선방을 했기 때문에 뭐 좋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시각을 제가 그동안 계속 코스닥은 좋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코스피 시장을 더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코스피? 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달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2월 만기를 전후로 해서 좀 행보를 보이다가 방향성을 상승으로 좀 전환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상승이 이제 시작점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시장 전문가들이 많은 사람들은 2,000포인트 또 저항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계속 2,000포인트 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뭐 영원히 2,000포인트를 못 갈 건 그 이상 못 갈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시각을 그렇다고 뭐 코스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코스닥은 좀 쉬어가면서 코스피 쪽으로 좀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외국인들 보면 지금 무섭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오늘도 프로그램 쪽으로는 2,000억이 넘게 매수가 들어왔어요.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다른 쪽에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1,000억이 좀 안 되겠지만은 결국엔 프로그램 쪽으로 계속 매수가 들어온다는 부분이 이 추세가 3월 만기 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 본다라면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중심으로 좀 종목을 편입을 좀 하면서 업종이나 포트폴리오 변경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 시간대 몇 분 계셨어요. 네. 그래서 더욱이 대표님의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네. 일단은 코스닥 시장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꺾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강했던 만큼 이제는 이 매가 이쪽으로 조금씩 옮겨올 수 있다라는 그 시그널을 이제 말씀해주고 계신 네. 것 같아요. 이제 대형 그럼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막 이제 옮겨진다면? 뭐 섹터별로 보신다면 일단 시장이 2,000포인트 이상을 가려면 이제 금융 섹터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은행주, 뭐 신한지주나 뭐 하나금융지주, 특히 증권주, 대우증권, 뭐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같은 거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또 이제 계속 말했지만 아까 앞에서 말했던 IT 섹터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IT 섹터 아까 말했던 종목군들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대형주 종목군들은 종목별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조선주,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 그리고 뭐 지주사 중에서는 SK, 뭐 GS 이런 거 보시고 또 포스코 같은 종목군들 좀 보면서 대응하신다라면은 네. 뭐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일단은 업종 대표 종목은 대형 종목군들은 더 갈 수 있다는 관점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금융 IT에 그리고 기타 대형주의 SK, 포스코 이해가는데 이제 조선주들 이제 등장하는 거 보니까 네. 이제 대표님의 시각도 조금씩 이제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양희선 대리님도 말씀 드려볼게요. 시장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비슷합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대형주 쪽으로 해서 좀 비슷한 부분 좀 있는데 아까 오늘 선물 지수가 갑자기 오른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게 장중에 좀 나온 이슈가 있습니다. 그 버냉키가 그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네. 입장을 좀 발언을 한 부분이 시장이 호재로 작용해서 순간 좀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좀 매수를 해서 지수를 좀 올려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소재가 계속 앞으로 진행된다고 한다면은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겠지만 좀 단기적인 호재로 좀 인식을 했는지 다시 좀 더 빠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흐름으로 해서는 일단은 코스피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고점 증후군이 좀 있어서 2,000포인트 위로 올라가면 뱅가드 물량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펀드 환매 물량이 나올 것이다. 이런 좀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2,000포인트 선을 일단은 좀 소화를 해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좀 만들어야 되는 다음 주 구간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쉬는 구간이긴 하겠지만 저는 또다시 정고점 위로 좀 돌파할 가능성도 좀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0포인트 아래에서는 매수하는 대형주 전략은 좀 유효하실 것 같고요. 다음 주 내에서 강세로 이뤄질 거는 대형주가 쉬는 가운데 코스닥 쪽으로 해서 강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신정부 다음 주 월요일 날 출범하고 MWC 관련해서도 다음 주 계속 호재로 좀 작용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대기업보다는 이제 중소형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계속 봐야 되는 이유가 신정부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면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새 시대를 이끌어 나가 이제 먹거리를 위해서는 틈새 시장을 계속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중소형주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30포인트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 제 생각에는 550까지도 지금 가능한 무리 없이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좀 두 분께 챙겨 들어보도록 할게요. 유창희 대표님, 다음 주에 또 글로벌 변수도 몇몇 있더라고요. 네.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 전략 어떻게 짜갈까요? 뭐 시장은 계속 일단은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로 완전 돌변이 됐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태리 총선만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민주당이 압승 혹은 뭐 우세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자유공화당 쪽에서는 뭐 그쪽에 승리를 하게 되면 변수가 있지 않겠냐 얘기를 나오고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일단 민주당 승리를 하고 하원은 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뭐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50% 이상, 55% 과반석을 가져가니까 문제 상원인데 상원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조금 우세승을 하더라도 연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이냐의 여부인데 그걸 못한다라면은 뭐 재선거가 치러지든지 또 약간 불확실성이 커지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둘 다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민주당 승리한다라면은 기존의 정책이 유지가 되니까 그 신뢰성이 좀 높아진다는 부분이 있고요. 최악의 경우는 자유국민당 승리인데 자유국민당 승리라면 좀 충격은 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그 이태리가 약간 기존의 정책에 정반대되는 말도 안 되는 약간 포퓰리즘 정책을 좀 피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게 이쪽에 이긴다고 했을 때 지금 이태리하고 스페인이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게 전면적 구제금융이거든요. 이게 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로 해석이 이루어진다면은 시장은 다시 충격은 발생할 수 있어도 다시 급반등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태리 선거는 어찌됐든 뭐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는 꾸준하게 외국인 매수세가 더 유입이 될 수 있다. 특히 외국인이 매수 기조가 한번 들어오면은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가운데 한 개, 다음 주 이거는 꼭 보자라고 한 개만 딱 추려주시면 일단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좀 부담은 돼요. 그러면 이제 고점 돌파하려고 하는 삼성중공업은 좀 가지고 나왔는데 어쨌든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LNG선이라든지 뭐 해양 플랜트 관련해서는 뭐 우리나라가 항상 1위 이쪽은 압도적이라 볼 수 있고 또 최근에는 풍력 관련해서도 해양 풍력 기술력은 우리나라도 또 압도적으로 1위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영국에서도 지금 그 얘기 나오고 있는데 해양 풍력이 제일 중요한 게 그거를 이제 바다에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해양 플랜트 기술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의 기술력이 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고 또 실적이 작년에 미뤄졌던 실적 수주가 올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실적 부분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38,000원, 4만 원대가 저항이 작용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좀 돌파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조금 더 올랐어요, 장중에. 그래서 38,500원 전후로 해서 매수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때 41,000원에서 41,500원.
그 이상도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47,000원만 지켜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47,000원 이상에서는 꾸준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유선 대리님께서도 다음 주 위한 전략 간단하게 세워주세요. 네.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크로에 대한 잡음은 별로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발표된 뭐 미국 지표, 주택 관련 지표도 이제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주식시장 흐름은 해외 증시는 2월 말까지 그 단기적으로 시캐스터 문제 관련해서 해외 증시는 좀 관망세를 좀 띌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 증시는 이제 워낙 강세에 대해서 차익 실현 욕구는 이제 축소되는 가운데 2,000포인트 안착을 좀 시도하면서 박스권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 관심 종목으로 해서는요. 지금 장세가 장세인 만큼 중소형주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테라젠 이텍스입니다. 네. 뭐 하는 업체인가요? 테라젠 이텍스는 그 바이오 인포메틱스 분야에서 DNA 염기 서열을 해독하는 그 전문 업체인데요. 최고의 기술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고요. 유한양에서 200억 정도를 투자한 기업으로도 해서 관심을 좀 끌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흑자 전환을 한 부분도 굉장히 유효할 것 같고요. 최근 수급도 기관이 일주일 동안 좀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8,000원대 중반부터 매수를 해서 지금 한 9,000원대 중반 정도의 가격을 좀 형성하고 있으면서 네. 정고점을 돌파하는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로는 한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장기적으로도 위가 이제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열려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추세적으로는 10,000원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불과 300원밖에 남질 않았는데요, 대리님? 단기적으로 해서는 이번 주까지는 10,000원이었고요. 다음 주 이후로 해서 한 달 내로 해서 12,000원 정도로 테라젠 이텍스까지 점검해봤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교보증권 영업부 양유선 대리 두 분 모시고 오늘 시장 분석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